구글의 알파고가 인간 최고수 이세돌이나 커제를 꺾은 사건은 자연세계에서 인간의 특권적 지위, 만물의 영장, 모든 것의 우두머리라는 데 문제를 삼고 윤리학의 인간 중심적 전통에 도전한다. 윤리학의 대상을 인간으로 한정한 그러한 전통에 도전한다. 우리는 이제 인간과 같은 또는 더 뛰어난 지능을 지닌 인공지능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인정해야 하느냐 하는 물음에 직면하는 것이다. 인간만을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인정해온 윤리학의 인간 중심적 전통에 도전한다. 이렇게 탁 연결지어서 이해가 되죠? 이 물음에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간성의 핵심을 지적인 능력이 아니라 기쁨, 슬픔, 공포와 동정심 등의 감정적인 부분에서 찾으려고 한다. 예컨대 알파고는 경쟁에서 이겨도 승리를 기뻐하지 못하며 감정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알파고를 축하하며 함께 축배를 들 수가 없다. 자, 여기에 녹아있는 판단 뭐예요?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은 감정이 없으므로 인간성의 핵심이 없고, 인간성의 핵심이 없으니까 인간과 마찬가지로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시각이죠. 자, 이러한 이유로 인간의 특정 작업이 인공지능을 갖춘 로봇에 의해서 대체되더라도 인간의 감정을 읽고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작업은 대체되지 못하리란 것이다. 알파고는 감정이 없으니까. 하지만 앞과 달리 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감정을 가진 로봇, 곧 인공감정을 제작하려는 열망이 뜨겁다. 감정을 가지고 인간의 돌봄과 치료 과정을 돕는 로봇은 사용자의 세밀한 필요에 더 잘 부응할 것이다. 그러면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작업도 대체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사람들은 인간과 정서적, 감정적 교감을 하는 로봇을 점점 가족 구성원처럼 여기게 될지도 모른다. 자, 이 경우에 아까 묻어놨던 질문이 다시 떠오릅니다. 로봇에게 감정이 있다면 얘는 인간성의 핵심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인공지능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인정해야 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 의문이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로봇은 과연 인간과 같은 감정을 가지고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존재가 될 것인가? 그렇다면 로봇을 과연 도덕 공동체에 받아들여야 하는가? 로봇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인정해야 하는가? 이러한 물음에 답하려면 인간에게 감정의 핵심적인 역할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갑자기 인간 감정의 핵심적 역할을 왜 물어보지? 여기 녹아있는 흐름은 뭐예요? 인간 감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느냐 여부가 로봇이 인간 같은 감정을 가지고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존재가 될 것인가에 대한 답변과 연결이 되는구나. 자, 인공지능의 연구도 그렇지만 도대체 무엇이 그렇냐? 인공감정의 연구도 인공지능 연구와 마찬가지로 인공감정을 닮은 기계를 만들려는 시도이면서 동시에 감정 과정에 대한 계산 모형을 통해 인간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자, 여기서 그렇지만 풀어내면 어떻게 돼요? 이 뒤에 나오는 문장에서 감정을 전부 지능으로 바꾸면 되죠? 인공지능 연구도 인간의 지능을 닮은 기계를 만들려는 시도이면서 동시에 지능 과정에 대한 계산 모형을 통해 인간의 지능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자, 지금 출제 포인트 공통점이 나왔어요. 인공지능 연구와 인공감정 연구의 교집합은 뭐냐? 인간을 닮은 걸 만들려는 거고 인간을 더 깊이 이해하려는 거다. 죄다 인간 중심적입니다. 감정은 인지 과정과는 달리 적은 양의 정보로도 개체의 생존과 항상성 유지를 가능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앞에서 인간 감정의 핵심적인 역할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고 했죠? 그래서 인간 감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생각해 보는 부분이에요. 또 무엇을 추구하고 회피할지 판단하도록 하는 동기의 역할을 한다. 한편 우리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서로의 신체 반응이나 표정을 통해 미묘한 감정을 읽어내고 그에 적절히 반응하며 그런 정서적 교감을 통해 공동체를 유지한다. 인간 감정의 핵심적인 역할은 이러이러한 것들이야. 그리고 만약 로봇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면 로봇은 인간과 같은 감정을 가지고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존재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답변해야겠지. 만약 그럴 수 없다면 부정적으로 답변해야 할 거고 라는 게 글의 흐름입니다. 그러나 로봇이 정말로 이러한 감정 경험을 하는지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다. 여기서 이러한은 뭘 뜻해요? 인간과 같은 감정, 인간을 닮은 감정, 이렇게 풀었을 수가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인공지능이 인간과 똑같은 인지적 과제를 수행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공지능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지능이 아니라고 했다. 여기서 조건문 탁 보이죠? 인간과 똑같은 인지적 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진정한 지능의 충분 조건이 아니다.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지능의 필요 조건이다. 라는 말을 그냥 풀어낸 거예요. 자, 이는 인공감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인공지능과 마찬가지로 감정을 입력 자극에 대한 적절한 출력 패턴으로 내놓는 행동들의 패턴이 아니라 내적인 감정 경험으로 이해한다면 인공감정이 곧 인간의 감정이라고 말할 수 없다. 입력 자극에 대한 적절한 출력을 내놓는 행동들의 패턴은 인간의 감정의 충분 조건이 아니다. 인간 감정의 필요 조건은 뭐냐? 내적인 감정 경험이다. 근데 인공 감정은 내적인 감정 경험을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이 아니다.
보다시피 이 앞부분과 뒷부분은 표현은 다를지언정 논리적인 구조는 똑같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지능, 인간 지능의 충분 조건이 아니다. 진정한 지능, 인간 지능의 필요 조건은 이것이다. 근데 인공지능은 진정한 지능, 인간 지능의 필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 진정한 지능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인간 감정, 진정한 감정의 충분 조건이 아니다. 인간의 감정, 진정한 감정의 필요 조건은 이건데 인공 감정은 진정한 감정, 인간 감정의 필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공 감정은 인간의 감정이 아니다. 진정한 감정이 아니다. 인간만 보더라도 행동의 동등성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심성 상태, 감정 상태의 동등성을 함축하지 않는다. 즉, 동일한 행동을 둘이 했다 하더라도 서로 다른 감정일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역도 가능하다. 근데 로봇의 경우에는 심지어 행동이 같다고 할지라도 심성 상태, 감정이 존재하는지조차도 함축하지 않는다. 자, 지금 이 이야기는 왜 나온 거냐면 로봇이 정말로 이러한 감정 경험을 하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를 부연하는 겁니다.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은 로봇의 행동인데 로봇이 인간과 같은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과연 로봇이 인간과 같은 감정 경험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심지어 존재하는지조차도 불확실하다. 따라서 로봇이 입력 자극에 대한 적절한 출력을 내놓는 행동들의 패턴을 한다 하더라도 로봇이 정말로 이러한 감정 경험, 내적인 감정 경험을 하는지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다. 이 문단의 흐름이 탁 보이나요? 로봇이 인간 같은 감정을 가지기 위해서는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내적인 감정을 생성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입력 자극이 인식에 탁 대응이 되고 적절한 출력이 표현에 탁 대응이 되고 내적인 감정 경험이 내적인 감정 생성에 탁 대응이 되죠. 이 내적인 감정 경험, 내적인 감정을 생성할 수 있어야 그래야 인간의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야 로봇이 감정을 가졌다고 말할 수가 있더라. 그러나 거기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전제 조건, 필요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자, 어떤 필요 조건이 있느냐? 첫째, 감정을 가진 개체는 기본적인 충동이나 욕구를 가진다고 전제된다. A는 B를 전제한다. B가 필요 조건이라는 거 전기추일에서 다뤘었죠? 그래서 본능이나 성취욕, 탐구욕 등이 없다면 감정도 없다. 앞문장의 후권 부정입니다. 둘째, 인간과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기 위해 인간이 가지는 것과 같은 감정을 가지려면 로봇은 최소한 고등동물 이상의 일반 지능을 가지고 생명체들처럼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역시 조건문이죠? 그런데 복잡한 환경에 적응하여 행위할 수 있는 일반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에 도달하는 길은 아직 멀다. 그러면 역시 후권 부정과 비슷한 방식으로 로봇이 인간이 가지는 것과 같은 감정을 가지는 것도 멀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왜 길이 뭐냐? 현재는 인공지능이 제한적인 영역에서 주어진 과제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산출하는지 이외의 문제들은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감정이 없는 로봇을 여기서 진정하는 인간과 같은 혹은 인간의 감정이라고 해도 되겠죠? 인간의 감정이 없는 로봇을 도덕 공동체에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 언뜻 두 가지 의문이 들어요. 첫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기술이 막 발전하면 환경에 적응하고 행위할 수 있는 일반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의문은 뭐냐? 아니, 진정한 감정, 진정한 지능, 이건 모두 다 인간의 감정, 인간의 지능을 뜻합니다. 이거 진짜 너무 인간 중심적이지 않아요? 전기추 1에서 베냐민 아우라즘은 기억난다면 아니 왜 진정한 감정의 기준을 인간의 감정에 두느냐? 기준은 다양할 수 있고 또 시대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진정한 감정, 인간의 감정, 내적인 경험 생성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기준에 따르면 로봇에게 감정이 있다고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그때는 로봇을 도덕 공동체에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라고 자신있게 말하기가 좀 뻘쭘해지겠죠. 방금 제가 말한 두 가지 의문은 전부 기출 패턴이니까 전기추 1, 2 잘 공부해왔다면 크게 어색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럼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5번 윗글에 대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인공지능과 인공감정을 연구하면 인간의 지능과 감정까지 더 잘 알게 된다. 공통점, 교집합을 묻는 거죠? 적절한 선지. 자, 2번은 일종의 비례식입니다. 인공지능에서 행동이 하는 역할은 인공감정에서 내적인 감정 경험이 맡는다. 자, 이 선지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틀렸는데 첫째, 인공감정과 내적인 감정 경험 간의 관계는 인공지능과 의미 이해의 관계와 같죠. 내적인 감정은 진정한 지능의 필요 조건인데 인공감정은 이게 없어서 진정한 감정이 아니었고 마찬가지로 의미 이해는 진정한 지능, 인간의 지능의 필요 조건인데 인공지능은 의미 이해를 할 수 없어서 진정한 지능이 아니었죠. 그래서 2번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에서의 행동이 하는 역할, 이거 지문에 딱히 나오지가 않아요. 행동이라는 것은 인공감정과 관련해서만 나왔지 인공지능이 무슨 행동을 한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알파고의 바둑 대결을 생각해봐도 알파고가 뭔가 지적인 작업을 했지만 바둑돌을 놓는 행동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사람이 했죠. 이러한 이유로 인공지능에서 행동해야 하는 역할이라 그러면 이게 뭐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래보나 저래보나 2번은 적절하지 않아서 정답입니다. 3번 인공지능의 회의적인 철학자는 의미의 이해가 지능의 본질적 요소라고 생각을 한다. 전기추리에서 배웠죠. 본질은 필요 충분 조건에 대응이 되지만 본질적 특성, 본질적 요소, 본질적 속성은 뭐라고요? 필요 조건. 그래서 본질적 요소는 필요 조건이라고 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3번 적절하고요. 4번 인간성의 핵심이 로봇에게도 있다면 로봇을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 4번이 지문에 명시적으로 써있지 않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땐 귀류법을 써보면 됩니다. 만약에 4번이 거짓이라면 인간성의 핵심이 로봇에게 있어. 그런데 로봇을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면 애초에 이 지문 필요가 없죠. 1문단으로부터 시작해서 지문의 흐름이 쭉 나오는데 이거 자체가 다 쓸모가 없다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4번은 지문의 대전제, 생략된 전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5번 인공감정은 현실적으로 만들기가 어렵고 아까 길이 멀다 그랬죠? 만들어도 인간과 같은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과연 로봇이 인간 같은 감정 경험을 하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5번도 적절합니다. 26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에 대해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로봇 A가 바둑에서 최고수를 꺾고 우승한 뒤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인간 B가 함께 기쁨을 표현했다. 즉 기뻐하는 모습은 출력에 해당하죠? 함께 기쁨을 상호작용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보면 A에게 진정한 감정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1번 A에게 누군가를 이기려는 본능이 있다면 A의 기쁨이 진정한 감정의 가능성이 있겠군. 이거는 전기추일에서 배운 적이 있어요. A이면 B이다, B이다. 따라서 A이다 라고 단정하는 것은 후권 긍정의 오류지만 A일 가능성이 있다 라고 판단하는 건 적절하다고 했어요. 이건 과학 철학에서 입증의 논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문 보면 감정을 가진 개체는 기본적인 충동이나 욕구를 가진다. 근데 기본적인 충동, 본능이 있어? 이때 어떻게 판단한다고요? 감정을 가졌다 라고 단정하지 말고 감정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겠군. 그래서 1번 적절해요.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A가 바둑 이외에 다양한 영역에서 인간처럼 업무를 잘 수행한다면 복잡한 환경에 잘 적응을 한다면 A의 기쁨이 진정한 감정이겠군이라고 하면 틀리지만 그건 후권 긍정의 오류지만 진정한 감정의 가능성이 있겠군 이라고 하면 적절해요. 감정이 있으면 일반 지능과 환경 적응이 가능한데 인간처럼 복잡한 환경에 적응하여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어? 그러면 감정을 가지고 있다 라고 단정하는 건 오류지만 감정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겠군. 이건 적절하다고요. 정리하자면 이러한 상황에서 A가 참일 가능성이 있겠군. 이러한 추론은 적절합니다. 그런데 A가 참이야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아요. 후자는 후권 긍정의 오류, 전자는 입증의 논리입니다. 피셀리트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강화약화 매뉴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게 아주 자연스럽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A의 기쁨이 적절한 입력 작업과 출력에 의한 것이라면 기쁨을 진정한 감정이라고 할 수 있겠군. 근데 지문에서 뭐라 그랬냐? 적절한 입력 작업과 출력은 진정한 감정의 충분 조건이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2번은 적절한 입력 작업에 의한 출력을 진정한 감정의 충분 조건으로 보고 있어서 틀렸습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아요. 4번 A나 B 모두 기쁘지 않으면서도 겉으로 기뻐하는 행동을 보일 수 있겠군. 동일한 행동에 대해서도 심성 상태가 같지 않을 수 있다고 했죠? 따라서 둘 다 기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당연히 적절하고 B가 A의 기쁨을 알게 된 것은 A의 신체 반응이나 표정 때문이겠군. 이러한 출력 때문이겠군. 서로의 신체 반응이나 표정을 통해 미묘한 감정을 읽어냈겠군. 아주 상식적으로 당연히 적절합니다. 27번 결론 기억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로봇이 감정이 휩싸인다면 아니 지금 진정한 감정이 없다가 문제였는데 감정이 있다라고 하는 건 벌써 논점 일탈이죠. 2번 인간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인공감정 연구는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라있지 않을까? 역시 논점 일탈이죠. 인간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은 진정한 감정의 충분 조건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게 만족된다 하더라도 이 글의 필자는 아니 그게 충분 조건이 아닌데 뭐 어쩌라고 이렇게 대응하겠죠. 3번 인공지능도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인식하고 표현한다면 인공지능이 도덕적 고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3번은 훨씬 괴상하죠? 지금 인간이 인공지능을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인정해야 될까를 따지는 건데 인간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주체가 돼서 인공지능이 무언가를 도덕적 고려를 한다? 너무 생뚱맞은 이야기예요. 4번 도덕 공동체에 있으면 내적 감정을 갖겠지만 이거는 지문의 입장과 일치하죠. 인공지능은 내적 감정을 갖지 않아서 도덕 공동체에 낄 수가 없다.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문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전혀 아니고 내적 감정을 갖는다고 해서 꼭 도덕 공동체에 포함해야 할까?
이건 논점과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비행기와 새의 비행 방식이 다르듯 로봇도 인간과 다른 방식으로 감정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인간과 다른 방식이라는 것은 감정의 내적 경험이 아닌 방식을 뜻하겠죠? 그래서 인간 같은 감정이 아니라 할지라도 로봇이 인간 감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면 이 앞에 질문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답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즉 인간의 감정은 없지만 인간 감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니까 도덕 공동체,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유가 없다라고 할 수 없는 건 아니냐 라고 비판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 선지는 베냐민 아우라 지문이랑 논리가 똑같아요. 영화를 두고 예술인지 아닌지 가르는 기준을 아우라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기준은 다양할 수가 있고 또 시대에 따라 변할 수가 있다. 마찬가지 인간 감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꼭 감정의 내적 경험이 필요하느냐, 다른 방식으로도 가능할 수 있지 않겠냐. 상식적으로도 비행기가 새처럼 날개를 펄럭이면서 비행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비행기의 비행은 진정한 비행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진 않지 않느냐 라는 게 5번 선지의 논리입니다. 글의 흐름을 잘 따라오고 또 이러한 흐름에서 어떠한 비판 문제가 나오는지 그런 사례를 알고 있었다면 이 문제를 푸는 게 그래도 좀 수월했을 거예요. 자,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 고급 자료실의 자료를 참고해서 제 강의 내용 잘 복습해 두길 바랍니다. 화이팅!